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속 복장을 하고 또 오징어 게임 체험 존에 가서 오징어 게임의 여러 놀이문화들을 체험하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지점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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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ee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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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한국 놀이문화가 갖고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리즈 1에서 등장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매우 단순한 어린이들의 놀이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횡포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곤란 그리고 비정함과 배신과 같은 그런 드라이하고 어두운 서사와 연결되면서 긴장과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 놀이문화 같은 경우는 단순한 놀이문화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현대적인 맥락 속에서 재창조되면서 외국인들한테 더욱 신기하고 매력적인 요소로 보이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히트시키고 있는 아파트 같은 노래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노래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아파트라는 놀이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젊은이들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련되고 트렌디한 음악 스타일과 연결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욱 친숙하면서도 또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 브루노 마스와 같은 외국의 상당히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한국 아이돌과 함께 협업하고자 먼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K-팝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트렌디한 나라가 되었고 한류와 K-팝의 인기가 어느덧 20년을 넘어가면서 K-팝이 더 이상 해외에서 하위 문화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대세 문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의 문화 요소가 가진 그런 체험을 유도하는 성격입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속 복장을 하고 또 오징어 게임 체험 존에 가서 오징어 게임의 여러 놀이문화들을 체험하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이 외국인들한테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틱톡의 불당면 챌린지와 같은 그런 트렌드와 연결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인들한테 던지는 그런 매력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으로서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한테 꿈과 희망을 던져주고 있고요. 또 얼마 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탄 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나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 것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드라마와 K-영화 그리고 K-팝을 즐기다 보면 이 팬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K-푸드, K-관광, 그리고 K-학습,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관심과 포용으로 나타납니다. K-팝 아이돌들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해외 팬들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외국의 식당 프랜차이즈라든가 음식 그리고 패션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국 팬들은 한국 스타들에 대해서 더욱 친숙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요. 결국 해외 팬들은 K-팝과 한류 드라마의 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국 해외 팬들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경제, 한국 정치와 같은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던 해외 유수 대학들, 이를테면 하버드라든가 옥스퍼드 대학의 한국학과가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은 기본이고요. 인도의 네루 대학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3,300대 1이라는 그 놀라운 입학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의 그 류자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결처럼 그 흐름을 타고 우리 한국의 콘텐츠가 외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흐름을 타고 외국의 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그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열린 마음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생각과 태도인데요. 외국에서 열린 마음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들을 대하고 또 외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또 문화가 가진 그런 개방성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런 지속적인 그 영감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한테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OT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들이 최근 OTT를 통해서 재포장이 되고 감독판으로 다시 한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노스텔지아를 자극한다는 것인데, 한류가 20년이 넘어갔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류가 1년 혹은 몇 년 내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인데요. 또 물론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류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중문화의 화려함 뒤에 있는 문화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독립영화라든가 연극계와 같은 그런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영화계의 대표적인 스타인 송강호라든가 최민식이라든가 류승룡이라든가 이정은, 이런 분들은 다 연극계 출신이고요. 세계적인 감독인 봉준호 같은 경우도 독립영화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한 스타덤 뒤에는 굉장히 오랜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문화와 예술의 생태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류와 같은 성공은 있기 힘든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듯이 K-팝을 둘러싼 여러 산업 주체가 팬을 볼모로 삼아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무료였던 팬사인회가 지금 유료화가 되고 있는 등 점점 상술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관행은 결국은 K-팝 생태계를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반 사재기라든가 포토카드 강매와 같은 경우도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행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반한류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조차 한국에 대해서 문화제국주의자다라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고 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류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기획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담론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담론을 듣게 되면 현지의 사람들은 우리가 K-팝과 한류를 좋아하는 것이
타국의 이익을 높여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런 속에서 경계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한류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외국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한류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태도로 설명을 하고, 그들과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류가 가진 그런 가능성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런 태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